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지스입니다. 어수선하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레이아웃의 중요성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번 현장이 평수가 좀 큽니다. 75평 되는 빌라의 주인 세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처음 지어질 때 조금 덜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 기존에 여기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현장을 제가 직접 나와서 보여드리는 게 대수성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수성 공사라고 하면은 기존의 내력벽이나 뭐 보호나 기둥 같이 주요 구조 부위를 철거하거나 뭐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대수성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력벽을 좀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데 사실 여기 벽이 있었어요. 근데 벽을 다 철거했고, 여기 사다리 있는데도 기존에 벽이 있던 걸 철거를 했고, 이쪽도 전체적으로 내력벽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 보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철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베란다 쪽도 날개벽이 있었고 이제 위에 보가 지나갔는데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했어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조금 더 특화된, 좀 더 커스터마이징된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대수성 공사를 어디든 할 수는 있습니다. 공이랑 구조 검토를 받고 설계를 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도 어쨌든 건축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이 그냥 임의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적인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구조 검토와 검토된 기준에 의해서 이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에 맞는 스트럭처가 설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내 리모델링은 이제 신축 현장처럼 크게 막 장비들이 들어오고 막 쌓아 올릴 수가 없어서 이런 부재들을 다 일일이 공유장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이게 모멘트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볼트 체결을 해가지고 조립을 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로 구조와 부재를 결합하고, 이제 천장과 벽에는 이렇게 앙카로 고정을 해서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께가 좀 커요. 이게 한 340mm 되는데 층고 확보를 위해서 그걸 조금 더 얇은 걸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보시면은 저 기둥에서부터 요 기둥까지 거의 한 9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재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힘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두꺼워야 돼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구조 설계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찌됐든 건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력벽 을 커팅해 놓고 그걸 때리고 막 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소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철거를 잘 마쳤고, 철거된 공간 안에서 구조 건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동의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검토해야 될 구조 자체도 아파트가 뭐 2, 3층짜리가 아니잖아요. 뭐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구조 진단을 받는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개인 주택이나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 이런 데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는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물론 노력과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다는 엄청난 자유로움이 있다. 그게 가장 큰 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거나 좀 오래 사시거나 하실 분들은 이런 대수선 공사를 통해서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은 이제 요 방과 요 작은 방이 이렇게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좀 애매모호했어요, 쓰임 자체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창문,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이 창가가 지금 건물의 앞쪽 도로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나 이제 날씨 좋을 때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소음이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또 여기가 바로 앞에 언덕길이 있어가지고 차량 같은 것들이 언덕을 올라가려면 순간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좁은 골목에서 그런 엔진음들이 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해서 도로 쪽에서 그런 소음들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가 주방이었는데 이쪽 주방을 저 뒤에 거실 뒤쪽으로 옮기고요. 그래서 이 기존 주방 자리를 방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상황입니다. 어린 뭐 가족 구성원이 없어요. 다 이제 성인인 자녀분들하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강합니다. 방마다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안방도 개인 화장실이 있고, 이 방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여기가 주방이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이었는데 뭐 세탁실을 지금 이제 화장실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벽이 뚫려 있긴 하지만은 여기가 이제 막혀요. 그래서 요 너머로 이제 여기가 거실부에서 여기가 현관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현관 들어와서 손님 욕실이 될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설비 배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기존 주방 자리였던 데의 세탁실. 그 세탁실을 이제 개인 화장실을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욕조 위치를 잡아놨고 거기에 따른 설비 배관을 깔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길을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가족이 이제 요리를 다양하게 해 드시는 거를 즐겨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에 맞춰서 주방을 저렇게 뒤쪽으로 넓게 뺄 예정이에요. 저 보호 지나가던데 내력벽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고 저희가 좀 더 뒤쪽으로 확장을 해서 저쪽으로 이제 아일랜드와 각종 장들을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좀 라이프스타일을 공간 자체 구성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대소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오래된 집들을 보면은 가장 취약한 게 방수나 누수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 변경 그리고 이제 내력벽 철거를 하면서 건물에 진동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미세 크랙도 많이 갈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이제 방수도 새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열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편하게 지었던 건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건물의 외벽체와 이제 내벽체 사이에 중단열이라고 이 당시에는 좀 많이 했는데 중단열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시던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엄청 추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추웠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열도 전체적으로 다 다시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은 그 뼈대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단계가 끝나면은 단열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을 벗대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유튜브나 이런 SNS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하드코어한 오래된 건물을 좀 떠내부터 이게 바꾸는 작업들은 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같고, 이렇게 노후된 건물도 충분히 우리가 호텔 같은 남부럽지 않는 고급 주거, 이런 하이엔드 주거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요게 공조기예요. 에어컨이에요. 냉난방기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가 있고 저쪽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집안에서는 보통 이제 뭐 스탠드나 천정형 에어컨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좀 하이엔드 주거로서 탈바꿈을 하는데 최소한 고용도만큼은 일반 천정형 에어컨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에어컨의 형식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덕트형 에어컨이에요. 천장 속에 가려지게 되는 형태이고, 기계에서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관들인 거예요. 이런 덕트 관들이 지정한 위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자주 쓰는 디테일이긴 한데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 규격에 맞춰가지고 디퓨저를 거의 중간중간에 저희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밑에서 봤을 때, 천장을 봤을 때는 마치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로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에 에어컨 디퓨저가 있어서 바람이 그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급 주거는 돈더덕이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천장이 조용해야지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등계수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고, 넣더라도 조형적인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죠. 훨씬 어려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흡기나 뭐 급기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품 하나에 딱 만들어져 가서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급기고 이제 뒤쪽으로 또 흡기 라인을 저희가 또 따로 빼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좀 공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하지만 설치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다. 사람들이 에어컨이 어딨냐, 에어컨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서 이런 디테일을 좀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필터를 별도로 만들어요. 흡입 필터를. 그래서 필터도 이제 필터 망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 마찬가지로 점검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검체 자체를. 그래서 기계 자체를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도 같이 만듭니다. 일반적인 에어컨은 딱 제품 하나로 나온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좀 따로따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뭐 충분히 일반적인 에어컨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이게 일반적인 에어컨도 결로 현상이 생겨요. 정말 더운 여름날이나 아니면 습한 곳에서 에어컨 키잖아요. 송풍구 쪽에 플라스틱 이렇게 바람 조절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물방울 맺히기도 하거든요. 천장형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이 디퓨저 자체가 이 에어컨의 손등부에 해당하는 장치가 금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예민해요. 물방울 맺힘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열이 잘 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2700, 800 마감 층고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집안에서 공기가 많이 안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대화돼가지고 그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결국 만났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층고가 한 2,700, 800 이하면은 마감 층고 기준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덜해서 괜찮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좀 테스트를 통해서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좀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방울 맺힘 현상이 걱정이 된다 하는 공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매립 형태로 된 제습기를 천장 안에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마다 현장마다 케바케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조 보강을 하고 있는 이 대수선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분위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만큼 레이아웃이 중요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약사항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물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공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나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대수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진행하면서 또 다양하고 재밌는 과정들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완성됐을 때 그 멋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과정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영상 찍을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